다들 괜찮으신가요? 서로 집합, 요 디스조인트 셋이라고 부르는 자료 구조 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개념이 어려워서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남은 게 좀 많아갖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최소 신장 트리, 미니멈 스팽잉 트리에 대한 것인데 네, 감사합니다. 예, 미니멈 스팽잉 트리에 대한 것인데 미니멈 스팽잉 트리 한국어로 하면은 최소 신장 트리가 되고요. 최소 신장 트리가 뭔지 정의를 하기 전에 신장 트리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장 트리는 그래프에서 정의가 되고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이는 이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고요. 이 그래프에서 신장 트리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래프의 모든 정점을 포함하는 트리를 우리가 신장 트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그 트리는 그래프의 에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프에 존재하는 정점과 에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신장 트리의 예시 하나를 들면 이런 애들이 신장 트리의 예시가 되겠죠. 네, 뭐 약간 굵기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다른 색깔로 할 걸 그랬나봐요.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다른 색깔로 안 했는데 뭐 아무튼 이제 요 0번과 4번을 잇는 요 간선, 요 간선, 요 간선, 요 간선, 그리고 요 간선으로 이루어진 요런 트리가 하나의 신장 트리, 일종의 신장 트리가 되겠죠. 신장 트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2랑 3을 연결하는 간선 대신에 4랑 5를 연결하는 간선, 요 간선을 써도 신장 트리가 되겠죠. 모든 정점을 포함하는 트리니까요. 그럼 요 신장 트리 중에서 가장 가중치의 합이 작은 신장 트리를 우리가 최소 신장 트리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니멈 스팽잉 트리 줄여서 MST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최소 신장 트리는 이 친구가 될 거예요. 50, 15, 20, 25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트리를 최소 신장 트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12 같은 경우에는 넣고 싶은데 넣으면 트리 구조가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12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작은 간선을 선택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이렇게 트리가 되도록 간선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최소 신장 트리 무언지 아시겠나요? 이게 최소 신장 트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할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제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기에 앞서서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성질을 보고 넘어갈게요. 이 성질을 다 이해하시면은 알고리즘 다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질이 뭐냐? 요 전체 그래프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은 MST에 항상 포함이 됩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믿기지가 않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5가 있죠. 요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빨간색 간선은 MST에 무슨 MST를 가지고 와도 MST에 항상 포함이 됩니다.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그래서 증명은 기류법으로 하고요. 기류법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결론을 부정해서 이제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이제 이런 증명 방법을 우리가 기류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쨌든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E가 MST에 항상 포함된다 라는 명제를 들고 왔으니까 얘를 부정하면요, E를 포함하지 않는 빨간색 간선을 포함하지 않는 MST가 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정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빨간색 간선을 포함하지 않는 MST T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빨간색 간선을 포함하지 않는 MST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MST는 아니고 트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런 MST T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뭔진 모르겠는데 MST 중에 빨간색 간선을 포함하지 않는 애가 있어 라고 하고 그냥 그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가져온 거예요. 네. T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이 MST T에 검은색 굵은 선들로 이루어진 트리에 E를 추가하게 되면요, 반드시 사이클이 하나 생깁니다.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죠.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인데 여기에 간선 하나만 추가하면 아무렇게나 추가해도 반드시 사이클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번 시간 트리 세미나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안 되셨어도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가져온 MST T에 MST라고 주장하는, 제가 이제 MST라고 주장하는 요 T에
빨간색 간선을 추가하면 반드시 사이클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우리가 C라고 합시다. 그 사이클을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이클 중에 빨간색 간선이 아닌 E가 아닌 간선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그 간선을 F라고 할게요. 요 C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요 순환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었죠? 요 사이클 중에 빨간색 간선이 아닌 E가 아닌 아무 간선 하나를 잡아서 우리가 F라고 해봅시다. 이 F는 MST T에 속해 있는 간선이죠. T에 속해 있어요. 이 F는 T를 이루고 있는 간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네, 원래 T가 이렇게 생겼죠. 저 빨간색도 굵은 선이라서 지금 좀 헷갈리는데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네요. 뭐 아무튼 요런 트리가 있고 요 트리에 F가 속해 있는 간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T에서요 초록색 간선 F를 빼고 빨간색 간선을 더하면은 여전히 트리가 돼요. 그쵸? 요 초록색 간선을 빼버리고 빨간색 간선을 넣으면은 여전히 트리가 됩니다. 트리이면서 동시에 그래프의 모든 정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트리가 되는 거죠. 트리이면서 신장 트리가 되는 거예요. 스패닝 트리가 됩니다. 우리 그 T를 T'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T'은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겠죠. F를 빼고 원래 있었던 F를 빼고 E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트리를 우리가 T'이다 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T'의 코스트, T'의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게요. 그냥 T'의 코스트, T'의 가중치의 합.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T의 가중치에서요, 원래 이 T의 가중치 여기서 F의 가중치를 빼고요, F를 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E의 가중치를 더한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원래 T에서 F를 빼고 E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가중치도 당연히 가중치 합도 원래 T의 가중치 합에서 F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빼고 E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C의 F의 가중치가 E의 가중치보다 항상 커요. 왜냐면 E의 가중치가 가장 작잖아요. 가장 작기 때문에 요 E의 가중치가 CF보다 항상 작습니다. 항상 작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빠지는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반대로 쓴 것 같은데? 반대로 썼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T' 새로 만든 트리의 가중치 합이 원래 있었던 T보다 작아요. 항상.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T가 MST라고 제가 들고 온 건데, MST가 존재한다, 그 MST를 들고 오자 해서 이제 T를 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T는 신장 트리들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작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중치가 작은 신장 트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 T는 MST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T의 MST라고 하고 들고 왔는데 MST가 아니래요. 그래서 모순이죠. 네. 그래서 가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결론을 부정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원래 결론이 참이 된다. 그래서 규율법에 의해서 이제 원래 결론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E는 항상 어떤 MST를 들고 와도 그 MST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거 이해하셨으면 이제 오늘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뭐 오늘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E가 항상 MST에 포함된다,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요 증명 이해하셨으면 이제 오늘 할 만큼 하신 겁니다. 이해할 만큼. 네, 그래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이 MST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요 E에 포함되어 있는 간선들 말고, 그러니까 MST에 포함되어 있는 간선들 말고,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간선 말고 남아있는 간선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간선 E가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원래 MST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과 합쳐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간선은 MST에 속한다 라는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간선, 제일 작은 간선이 지금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파란색 애들이랑 순환을 이룬다면, 파란색 애들은 이제 그거죠. MST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애들, 항상 포함되어야 하는 애들. 그 친구랑 사이클을 이룬다면 요 E가 항상 포함될 일은 없겠죠. E는 MST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이룬다면 E는 MST에 속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보시면 지금은 순환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상 MST에 속합니다. 이것도 증명을 할게요. 똑같이 비율법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E를 포함하지 않는 MST, 요 빨간색 간선을 포함하지 않는 MST를 가지고 오고요. 그 가지고 온 트리를 이렇게 합시다. 그 MST에는 반드시 요 간선이 포함이 돼야 되죠. 요 간선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간선 넣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넣기로 했잖아요, 이 간선을. 근데 요 파란색 간선은 포함하지만 빨간색 간선은 포함하지 않는 이런 MST T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T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요 T에다가 빨간색 간선 추가하면은 반드시 사이클을 하나 생겨요. 사이클이 하나 생기죠. 그 사이클을 우리가 C라고 합시다. 그 사이클을 C라고 할게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요 C에서요, 파란색 간선도 아니고 빨간색 간선도 아닌 그 간선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F라고 합시다. F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T에서 F를 빼고 E를 더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트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원래 트리. 그런데 요걸 빼고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트리가 요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 트리를 T'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랑 같은 원리로요, T'은 신장 트리고요, 트리죠. 트리이면서 원래 있는 트리보다 가중치가 작아요. 왜냐면 우리가 파란색 간선도 아니고 빨간색 간선도 아닌 간선을 F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 F의 코스트, 가중치는 항상 E의 가중치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F가 반드시 존재해요. 왜냐면 사이클을 하나 잡았는데 요 E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클이죠. 새로 넣으려고 하는 빨간색 간선이 포함된 사이클에 모조리 다 파란색 간선일 수는 없어요. 모조리 다 파란색 간선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순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E가 MST에 속한다. 순환을 이뤘으면 아까 갖다 버린다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 간선들과 사이클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E를 추가했을 때 파란색 간선이 아닌 간선이 반드시 하나 존재해요. 그 간선을 우리가 F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F는 파란색 간선이 아니기 때문에 파란색 간선을 제외한 남은 간선들보다 다 가중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클 수밖에 없어요. 요걸 만족하고 아까랑 같은 이유로 그래서 새로 만든 트리가 원래 있던 트리에서 새로 만들어진 트리가 가중치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원래 빨간색 간선, 이 간선을 포함하지 않는 최소 신장 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 가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모순이 발생하고요. 이제 요 사실이 맞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 적용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간선들 중 가장 작은 간선이 순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E는 MST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작은 간선은 얘거든요. 3하고 5를 잇는 요 간선. 이 간선은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랑 순환을 이루죠. 얘는 항상 MST에 있어야 되고 얘도 항상 MST에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MST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트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 빼고, 그럼 남아있는 간선들 요렇게 있죠. 뭐 항상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명제는 항상 참입니다. 남아있는 간선들 중에 요 10이랑 23은 왜 뺐냐면은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뺀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사이클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뺐습니다. 남아있는 간선들 중에 가장 작은 간선이 순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파란색과 순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다면 요 빨간색 간선은 항상 MST에 속해요. 똑같이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MST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MST를 요런 MST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런 MST, 이런 MST, 뭐 다른 MST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빨간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MST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MST를 갖고 올게요. 그럼 거기다가 빨간색을 포함했으면은, 거기다 빨간색을 포함했으면은 반드시 사이클이 생겨요. 그 사이클을 C라고 하고, 그 사이클이 C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사이클에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닌 성분이 반드시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파란색이었으면 애초에 순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여기서 걸러지죠. 순환을 이뤘기 때문에 얘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남은 간선들이 그 사이클 C에 빨간색이 아닌 간선들이 파란색일 수는 없고요. 반드시 사이클 C에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닌 간선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간선 아무거나 F 간선 아무거나 잡고요. 원래 갖고 왔던 T에서 F를 빼고 E를 더하면은 여전히 트리가 되고, 그 트리를 T'이라고 했을 때 아까랑 같은 이유로 초록색보다 빨간 선의 코스트가 더 작죠. 왜냐면 남아있는 간선들 중에 가장 작은 간선을 우리가 빨간색 간선이다 라고 썼으니까, 이 항상 빨간색 간선이 이 간선이 F 간선보다 코스트가 작기 때문에 원래 있는 T에서 F를 빼고 E를 집어넣으면 코스트의 합이, 웨이트의 합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T'은 신장 트리이면서 원래 있던 트리보다 가중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T는 원래 MST가 아니어서 가정의 모순이 됐네요. 그래서 항상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명제대로 다 집어넣게 되다 보면은 MST를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거냐면요, 첫 번째로 가중치에 따라서 정렬합니다. 그래프의 간선을요 가중치에 따라 정렬해요. 커지는 순서로 오름차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선, 요 간선, 요 간선, 요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정렬을 하고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MST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MST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간선들과 사이클을 이룬다면 무시합니다. 지금 12를 처리할 차례인데요. 5랑 10을 처리했으니까 12를 처리할 차례인데요. 이미 MST에 포함된 간선들과 사이클을 이루는 경우, 파란색 간선들과 사이클을 이루는 경우에는 얘를 무시해요. MST에 넣지 않아요. 넣지 않죠. 트리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MST에 포함시킵니다. 이제부터 얘도 MST를 이루는 간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요 다음으로 처리해야 될 애는 누구죠? 20, 요 친구죠. 20, 23, 25, 35, 30을 봤을 때 제일 작은 애는 얘잖아요. 그리고 얘는 파란색과 순환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MST에 포함을 시키고요. 이렇게. 그 다음으로 볼 친구는 23인데 얘는 넣는 순간 여기 원래 있던 이 간선들과 순환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23은 갖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25, 30, 35 중에 25가 제일 작고요. 이 간선은 추가해도 순환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모든 간선을 다 처리하거나 혹은 MST에 V-1개의 간선이 포함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요. 왜 V-1개냐면 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트리의 간선의 개수는 정점의 개수 빼기 1이 되죠.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V-1개의 간선을 다 찾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 꼭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복잡도를 알아볼게요. 그래서 크루스카르 알고리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어진 그래프의 간선 집합을 가중치에 따라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순서대로 원래 있던 그래프와 사이클을 이루면, 원래 있던 MST와 사이클을 이루면 갖다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시키죠.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간선을 다 처리할 때까지 혹은 MST 집합으로 V-1개의 간선이 선택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간선 집합을 가중치에 따라 정렬하는 거니까요. 개수가 2개죠. 그래서 요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n개를 정렬하는데 n 로그 n이 시간이 걸리니까 2개를 정렬하는 데는 1 로그 2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간선 하나 처리하는 데는요, 그러니까 간선 하나를 처리할 때는 이 간선 지금 처리해야 될 간선이잖아요. 얘를 넣었을 때 원래 있던 그래프, 원래 있던 MST와 원래 있던 파란색 간선들과 사이클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판별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이클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t 사이클이라고 적을게요. 타임인데 사이클을 디텍트 하는데, 사이클을 판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t 사이클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이제 모든 간선을 다 처리할 때까지 요 2번 과정을 반복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간선의 개수는 2개죠.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이 이만큼이 걸리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그래프의 간선 집합을 가중치에 따라 정렬하는 데는 요만큼의 시간이 걸리고요. 2로그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고요. 얘는 연결 그래프인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때 하나의 간선을 처리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왜냐면 간선 하나가 원래 있던 MST 후보의 간선들과 사이클이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판별을 해야 되니까 사이클 판별에 걸리는 시간을 이만큼이라고 적을게요, 제가. 그래서 요만큼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거를 총 2번 반복하니까 전체 시간은 이렇게 되겠네요. 2번과 3번을 합쳐서 요렇게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클을 판별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 사이클을 판별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사이클을 판별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DFS를 이용해서 판별하게 됩니다. 요 1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요 간선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1번, 5번. 1번에서부터 시작해서 DFS를 쭉쭉쭉 타고 갔는데 5번을 만났다. 그러면 양끝점에 해당하는 간선이 서로 이미 이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 이미 사이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판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이클 판별에는 DFS를 사용하고요. 우리가 DFS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뭐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DFS를 쓴다라고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FS의 시간 복잡도는 얼마죠? DFS의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연결 그래프인 경우는 뭐 E랑 V랑 E가 더 클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바꿔보면은 DFS의 시간 복잡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더하기, 이게 2번, 3번 합친 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되겠죠. 전체 시간 복잡도는. 그럼 전체 시간 복잡도가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저 지금 이거까지 더해버렸는데 이거 굳이 안 더해도 되죠. 얘 포함될 테니까. 뭐 아무튼 이거를 다 더해서 나오는 시간 복잡도는 이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V 더하기 이 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연결 그래프이기 때문에 2가 V보다 더 크잖아요. 더 크거나 이제 1 작죠. 뭐 상수배 차이 나거나 더 크기 때문에 얘를 2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2제곱이랑 1로그 V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2제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요 사이클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요 파란색 친구들 이 파란색 친구들은 MST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트리를 이루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포레스트 구조를 이루죠. 트리가 여러 개 있는 구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란색 간선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길 수 있죠. 파란색 간선이 꼭 이어져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새로 추가하려는 간선의 양끝점 U랑 V가 같은 파란색 트리에 존재해요. 같은 트리에 존재합니다. 이런 같은 트리에 존재한다면, U랑 V가 이렇게 같은 트리에 존재하면은 이건 항상 사이클이 생겨요. 같은 트리에 있다는 얘기는 U에서 V까지 가는 경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경로에다가 선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당연히 그 경로 플러스 추가하려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양끝점 U랑 V가 같은 트리에 존재한다면 사이클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15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은 트리가 요런 트리랑 요런 트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양끝점 U랑 V가 서로 다른 트리에 존재한다면 요 1번, 2번 트리, 이 트리랑 요 트리에 존재한다면요, 순환이 생기지 않죠? 항상 순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추가한다고 사이클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간선의 양끝점 U랑 V가 같은 트리에 존재할 때는 순환이 생기고요. 다른 트리에 존재할 때는 순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럼 트리를 그냥 집합으로 바꿔볼게요. 같은 집합, 같은 그룹에 존재하면 순환이 생기고요. 다른 집합, 다른 그룹에 존재하면 순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쓰면 좋죠? 우리가 아까 배웠죠? 이런 서로 겹치지 않는, 원소가 서로 겹치지 않는 그룹을 관리할 때는 서로소 집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이클이 있는지 여부를 빠르게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판별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크루스칼의 알고리즘 아까 갖고 왔는데요.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이미 MST에 포함된 간선과 순환을 이룰 경우는 무시한다고 그랬고, 아닌 경우는 MST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간선에
파란색 간선과 순환을 이룰 경우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MST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 과정을 유니언 앤 파인드, 디스조인트스의 서로소 집합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끝점 U랑 V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시합니다. 같은 그룹이라는 뜻이죠.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경우는 같은 트리에 속하는 경우이고, 이럴 때는 U, V를 이어봤자 사이클이 생기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넘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MST에 그 정점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U랑 V가 포함된 그룹을 서로 합쳐줍니다. 그 둘은 이제부터 같은 트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트리가 있고요. 이런 트리가 있었을 때 이 간선을 추가한다면은 사이클이 생기지 않고요. 원래 다른 그룹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사이클이 생기지 않고요. 얘를 추가하는 순간 얘 트리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트리를 이루게 되죠. 얘네들을 같은 그룹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게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요거 이해하시면은 이제 MST 다 하신 겁니다. MST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구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간선 집합을 정렬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요 간선 하나가 담고 있는 정보는 양 끝점의 정보 U랑 V, 그 다음에 요 간선의 코스트, 요런 정보를 갖고 있게 했고요.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구조체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체를 저장하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벡터에다가 모든 간선들의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 간선을 소트했어요. 근데 이제 가중치에 따라 정렬을 해야 되니까 소트 함수를 하기 위해서 요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정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간선들을 가중치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네,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2번 과정, 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까 봤더니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선의 요 간선 집합에 속하는 간선들을 다 앞에서부터 보는데, 만약에 양끝점 U랑 V가요 서로 같은 그룹에 속할 경우 무시해요. 아까 그 유니언 함수, 제가 만들었던 요 유니언 함수는요, 기억나시나요? 그 이미 얘네 두 개가 같은 그룹이어서 같은 그룹장을 불렀으면은, 같은 대장을 불렀으면은 뭐야 우리 둘이 같은 그룹이었네 하고 false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U랑 V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유니언 함수가 false를 반환한 경우죠. false를 반환한 경우는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두 개를 MST에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MST의 가중치에다가 이제 요 간선의 가중치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U랑 V가 포함된 그룹을 병합합니다. 합병해요. 그게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U, V를 보는 순간 무조건 병합하는 건데, 트리가 원래 같은 트리에 속해 있었으면 굳이 병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네, 이게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구현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간선을 다 처리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모든 간선을 다 처리할 때까지요. 이거를 넣고 싶으시면은, 요거 넣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임시 변수 하나 선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될 때마다 U랑 V가 병합됐다는 뜻은 U, V를 MST에 넣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가될 때마다 이제 요거 플러스 1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만약에 뭐 요게 V-1이랑 같으면은 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만 짰어요. 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걸로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에요. 크루스칼 알고리즘 끝. 여자분들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 배우셨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크루스칼 알고리즘.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로그 V랑 로그 E가 같은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점이 V 개인 연결 그래프가 있을 때요, 연결 그래프, 반드시 연결 그래프여야 돼요. 연결 그래프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연결 그래프가 아니면 애초에 신장 트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정점을 사용하는 트리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그래프가 연결 그래프라고 치고, 정점이 V 개인 연결 그래프가 있을 때 간선을 최대한 적게 쓰려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네,
트리로 연결을 하시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트리가 되도록 이렇게. 트리가 되도록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요. 간선을 몇 개 쓰죠 총? v-1개 사용하게 됩니다. 간선의 개수가 v-1개가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정점의 v-gain 연결 그래프가 있을 때 간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이으면 되죠? 그냥 가능한 모든 애들 다 이으면 되겠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예쁘게 별 모양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한 모든 간선 다 쓴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으면 되시고요. 이때 이제 간선 개수가 몇 개인지 보면은요. 여기서 간선 개수 어떻게 세죠? 네. 이거 제가 슬라이드 만들 때 아까 잘못 만들었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간선 개수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일단 모든 간선, 모든 정점마다 나가는 간선이 몇 개죠? v-1개죠. 왜냐면 자기 자신 빼고 모든 애들이랑 이어지니까 나가는 간선이 v-1개고요. 그런데 요 간선은 여기서도 한번 세지고 여기서도 한번 세졌으니까 요거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가 v 곱하기 v-1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잘못 생각해갖고 PPT 만들 때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3이 아니고 1이에요. 네. 그래서 간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간선을 최대한 적게 썼을 때는 v-1개, 간선을 최대한 적게 썼을 때 v-1였죠. 간선을 최대한 많이 썼을 때는 v 곱하기 v-1 나누기 2개였어요. 간선의 개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전히 1입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착각을 해갖고.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양변에다가, 양변이 아니고 이제 세 곳에다가 다 로그를 씌워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로그 씌워준 김에 비고 노테이션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로그 v가 되죠. 그냥 마이너스 1,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로그 v랑 로그 v-1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로그 v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v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얘도 이제 상수항 다 빼고 나면은 여기는 v 제곱만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v 제곱이 남고 어이구 뭐야. 네. v 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요 v제곱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2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전히 상수 없앨 수 있죠. 얘를 없애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v, 로그 2, 로그 v 이렇게 됐으니까 알 수가 있네요. 로그 2랑 로그 v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 때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3 같은 걸 해갖고 좀 혼란을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그래서 비고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면 연결 그래프인 경우에는 연결 그래프인 경우 로그 2와 로그 v는 동일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문제 하나 딱 풀고 끝낼게요. 문제를 하나 봅시다. 뭐 한 제가 3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준의 1939번 중량 제한이라는 문제고요. 골드 사였나? 그럴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그래서 정점이 n개가 있고요. 그 n개 정점 중에 두 곳의 공장이 위치해 있고요. 한 공장에서 이제 다른 공장으로 물품을 옮기는데 그 물건이 중량이 있죠.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 다리들이 연약해서 자신의 감당 가능한 무게보다 더 많은 무게가 그 다리 위를 지나게 되면 다리가 무너지죠. 다리가 무너지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두 섬 사이를 두 섬? 네, 그 두 점 사이를 몇 킬로그램까지 옮길 수 있는지 그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 다 되셨죠? 네, 문제 이해 다 되셨다고 생각하고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예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요 0번 정점, 이 0번 정점에서부터 9번 정점까지 물건을 옮기고 싶어요. 최대 몇 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뭐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다 써주세요. 네, 몇 킬로그램, 최대 몇 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구해보셨나요? 최대 몇 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네, 2분이 지나도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일단은 20kg, 중량이 20kg인 물건을 옮길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량 20kg 물건을 옮길 수가 있을까? 그러면 중량 20kg인 물건을 옮기려면 이 물건보다 더 무거운 제한을 가진 그런 다리를 통과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리들을 표시를 해보면 이런 다리들이 있고요. 그러면 0번에서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칠해진 간선을 이용해서 9번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량이 20kg인 물건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중량 18kg인 물건 옮길 수가 있을까요? 네, 0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다리나 이 다리는 써야 되는데 이 중에서 높은 거 뭐 18이니까 어쨌든 지가 아무리 잘해봐야 18kg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보다 더 무거운 건 옮길 수가 없어요. 0번에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18kg인 물건은 옮길 수가 있을까요? 18kg을 옮길 수 있는 다리들을 색칠을 해봤더니 이런 다리가 되고요. 택도 없죠. 네. 파란색을 이용해서 0번부터 9번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택도 없고요. 자, 그럼 중량 11kg인 물건을 옮길 수가 있는지 봤더니 11kg을 옮길 수 있는 다리들을 다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다리들이. 그러면은 0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가 존재하죠. 이렇게 경로가 있어서 0번에서 9번까지 11kg인 물건은 옮길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kg은 옮길 수가 있을까요? 12kg. 12kg은 못 옮기죠. 왜냐면 요 11을 감당할 수 있는 다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네, 요 파란색 간선들 11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로 여기 간선들이랑 이 간선들을 이용해서는 12kg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서 중량이 12kg 물건을 옮길 수가 없고 따라서 이제 11kg이 답이 되겠죠. 최대 옮길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자, 우리가 파란색 간선 어떻게 파란색 간선을 이용해서 0부터 9까지 갈 수 있나 알 수 있나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K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길 수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 K보다 감당 가능한 무게가 크거나 같은 간선들을 다 색칠해서 파란색으로 색칠해서 그 다음에 0에서 9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판별을 해야 돼요. 그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때는 우리가 BFS 쓸 수 있겠죠. 그래프를 탐색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갈 수 있냐, 이런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중량의 후보로 모든 간선의 가중치가 될 수 있겠고요. 모든 간선의 가중치에 대해서 이제 BFS, 그 가중치를 설정하고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BFS 이용해서 0부터 9까지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갈 수 있느냐 판단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모든 간선에 대해서 BFS나 DFS 해야 되니까 V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약간 방법을 바꿔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중량이 K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은 K보다 가벼운 물품은 항상 옮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K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길 수가 없다는 뜻은 K보다 무거운 거는 백날 가봐야 못 옮긴다는 뜻이에요. K를 옮길 수 없었는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걸 옮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무게에 따라서 옮길 수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해보면은 무게가 늘어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 무게를 옮길 수가 있다가 K에 해당하는 무게를 옮길 수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못 옮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요 앞부분은 다 옮길 수가 있고 요 뒷부분은 다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경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분 탐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왜냐면 탐색을 요 K에 대해서 했는데 옮길 수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구간은 탐색 안 해도 되죠. 뒤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탐색하면 되고요. 옮길 수가 없었으면 뒤에 있는 구간은 탐색 안 해도 되고 앞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탐색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 탐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탐색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 시간 복잡도는 제가 여기도 약간 좀 잘못 쓰긴 했는데 아니 뭐 잘못 쓴 건 아닌데 뭐 아무튼 예, 이때 시간 복잡도는 간선이 가질 수 있는 용량, 그러니까 간선이 이제 최소 용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용량이 있겠죠. 최소 용량을 이분 탐색의 시작점, 최대 용량을 이분 탐색의 끝점으로 하고 요 구간을 이분 탐색해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BFS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 속도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 후보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분 탐색하면 로그 2만에 찾을 수가 있고요. 매번 DFS 한 번씩 해야 되니까, BFS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시간 복잡도가 2로그 2, 2로그 V 이것만에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저 오늘 배운 거는 서로소 집합이랑 디스조인트 셋이랑 저 미니멈 스팽이 트리니까 그걸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걸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이런 이분 탐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아이디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디스조인트 셋을 이용한 풀이법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0kg, 중량이 20kg인 물품을 옮길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 봤더니 요 지점들을 옮길 수가 있어요. 서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들끼리는 여기가 시작점이었고 여기가 끝점이었으면은 20kg인 물품 옮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록색 지점, 여기가 시작점이었고 여기가 끝점이었으면 20kg 물품 옮길 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요런 친구들, 요 파란색 집합, 초록색 집합, 요 서로는 20kg인 물건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13kg인 물건은 어디를 옮길 수 있냐고 봤더니 요런 지점들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 제가 색칠한 간선들이 13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묶었더니 요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11kg 간선을 사용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간선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요 원래는
요 정점들 사이에서만, 파란색 정점들 사이에서만, 초록색 정점들 사이에서만 옮길 수가 있었는데 물건을 요 간선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여기 있는 지점에서 여기 있는 지점으로도 물건을 옮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서로 겹치지 않는 집합이었는데 요 간선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 집합이 서로 합쳐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서로소 집합의 아이디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소 집합을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해결하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가중치가 이제 작아지는 순서대로 먼저 정렬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게 되도록, 큰 거, 작은 거. 네, 요 순서대로 이제 가중치가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가 되도록 정렬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각각의 가중치를 보고 양 끝점을 병합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무게, 지금까지 봤던 무게들로 옮길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점들의 집합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요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딱 지금 이 순간 얘랑 얘,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같은 그룹에 들어있게 되는 순간 그때 마지막으로 병합한 간선의 가중치가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답으로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서로소 집합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니네. 네, 그래서 시간 부족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그 디스조인트 셋을 쓸 때 find랑 union을 로그 v만에, 로그 n만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2개의 간선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 부족도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출석 문제는 이렇게 9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이 중량 제한 문제는 출석 문제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얘는 아니에요. 방금 봤던 문제긴 한데 얘랑 비슷한 문제가 여기 이 문제, 그 다음에 여기 플래티넘에 있는 요 문제, 요 두 개의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중량 제한 문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중량 제한 대신에 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MST 짜는 문제고요, 거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중량 제한이랑 비슷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MST를 구하면은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MST 플러스 뭐 그리디한 방법을 쓴다든지 뭐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섞는다든지 이제 이런 걸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플래티넘 문제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은 완전 못 풀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꼭 이게 그 MST나 디스조인트 셋을 쓰는 서로수 집합을 쓰는 문제는 저 솔브드.ac 기준으로 골드 4 이상이 반드시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골드 4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들 다 골드 이상의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 플래티넘 문제들도 뭐 그렇게 일단 MST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MST나 이제 디스조인트 셋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풀고 싶으시면은 이제 꼭 슬랙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아이디어 발전을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4문제를 해결하시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뭐 이제 가셔도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 파트는 끝났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도 잘 푸시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대회 나가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저랑 이제 다른 분 여기 초급반에서 배웠던 거 이용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다 하셨으면은 저 피드백 시트에다가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이제 이후에도 이제 이 신촌 연합 캠프 운영하는데 운영진 분들께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꼭 피드백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걸로 네,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고요. 요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은 저 신촌 연합 캠프 겨울 캠프 끝나면은 공개로 올릴 예정이니까 예, 나중에 또 보고 싶으실 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한 3, 4분 정도 더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 뭐 이거 오늘 했던 거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도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미리미리 보세요. 문제 어려우니까. 아, 그리고 이제 저 오늘 MST 했는데 MST 코드는 제가 안 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MST 짜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코드를 제공해 드리지는 않는데 뭐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코드 조각들 다 조각조각 난 것들 다 모아서 하시면은 뭐 거의 90% 정도 완제품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 예, 제 설명 따라가면서 한번 서로서 집합이나 MST 구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다 구현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따로 코드를 넣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한 6분 정도까지 있다가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